한덕수 출마 초읽기 후보 추대위에 누가 들어갔나. 자, 제가 썸네일에서 한덕수 추대위 떴다. 뭐 뜬 것도 있고 내일 뜨는 것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은데 아마 내일 뜨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일단 한덕수 대행에 대한 지지율, 조금 전에 이재명을 꺾을 적임자로서는 1위를 차지를 했죠. 그걸 보여드렸고, 지금 한덕수 대행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평가, 부정평가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임을 하고 있을 때는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워낙 여러 가지 프레임을 좌파에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묻지마 부정, 갤럽 조사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30%대 중반 정도 나오면은,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 어떤 때는 1%.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 묻지마. 무슨 뭐 국정 성과가 아무리 있어도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 동맹 강화를 다시 복원을 하고 동맹을 복원을 하고 이런 국익에 관계되는 그런 성과를 내도, 심지어 민노총에 대해서 노동개혁을 하면서 민노총의 회계장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성과를 내도, 그때도 그 민주당 지지층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 그러니 그게 이제 그런 민주당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선동을 한 겁니다. 왜곡을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막 왜곡하고. 자, 어쨌든 이 대통령 지지율의 긍정 부정 평가가 나오듯이 국정 수행에 대해서 이 아사투데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대행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매우 잘하고 있다가 32%, 잘하는 편이다가 10%, 잘못하는 편이다 11%, 매우 잘못하고 있다 43%.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정 지지율이 42%입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민주당이 막 프레임을 갖다 붙이고 한번 탄핵까지 하고 그렇게 한 상황에서 대행 입장에서 직무 수행 잘하고 있다 42%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 성향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중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고,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대선 승패를 어떻든 결정짓는 것은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죠. 수도권. 그리고 이 개인에 대한 능력치, 이런 것은 중도 확장성 이야기를 많이 하죠. 중도 확장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중도 확장성에서 좀 우수한 걸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뭐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일단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중도층에서 45%, 전체 응답자가 42%니까 거기보다 3%포인트가 더 높죠. 대구, 경북에서는 56%나 긍정평가를 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48%. 그리고 전북, 전주 출신이죠. 한덕수 대행. 호남에서도 27%, 그러니까 두 자릿수의 긍정적인 지지를 긍정평가를 받아냈습니다. 이 호남 확장성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때 강주에 있는 기아 자동차도 찾아가고 이런 강폭 행보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목으로 달아드린 한덕수 출마 초읽기인데 후보 추대위에 누가 들어갔나?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내일 공식 출범을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출범을 하는데,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요청을 하는 그런 출마 회견이고,
추대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제는 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팎에 몰아친 실언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인물로 한덕수 총리를 국민 후보로 추천을 한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지도자다. 자, 뭐 유일한 지도자, 이것은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덕수 추대위에서는 이제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일개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아니고 김대중 정부 시절 경제수석으로 IMF 사태라는 엄청난 파도를 무사히 헤쳐나갔고, 그때 그 DJ 때 IMF가 왔었죠, 초기에. 그리고 한미 FTA 자유무역 협상을 주도를 해서 이 새로운 무역 질서의 파고를 넘어섰다. 지금 한동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행이 트럼프와談판을 벌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이 미국의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서 2+2 회담을 하죠. 근데 거기에 트럼프가 등장을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일본 재무상이 갔을 때도 트럼프가 등장을 했죠. 그런데 일본은 트럼프가 일본 재무상과 그냥 이렇게 협의를 했지만 그것은 이시바 총리를 이미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 이시바 총리를 트럼프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 대행 최상목 대행 때는 통화담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들어서고 나서 통화를 했죠. 거기서 한덕수 대행에게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만나고 싶다. 그리고 대선에 출마하느냐. 한덕수 대행이 고민 중이다. 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은 한덕수 대행을 그 트럼프는 협상 카운터 파트너로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전격적으로 뭐 미국을 가든 아니면은 다시 한번 통화를 하든 해서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든 이 한덕수 트럼프의 빅딜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되면은 상당히 탄력을 더 받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 그런 이제 특장점을 이 추대위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을 주도를 하면서 새로운 무역 질서의 파고를 넘어선 경력이 있다. 그리고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 윤석열 정부에서 또 국무총리 각각 연임을 하면서 거친 풍랑과 태풍을 꿋꿋하게 헤쳐나갔다. 그 어떤 소임도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정권과 이념을 넘어서서 오로지 국가에만 헌신하는 마음으로 극복을 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공개된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영국 기자가 대선에 출마하느냐 물었는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노 코멘트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한 입장에서는 이것은 출마를 기정사실하는 것이다. 다만 지금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죠. 이 5월 3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국정 업무를 하고 특히 트럼프와의 관세 전쟁에서 갈목할 만한 성과를 얻어내면은 국민적 지지가 확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 추대위에 누가 참여를 하고 있느냐?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한덕수의 경쟁력을 강조를 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누가 참여를 하고 있느냐? 지금 확인된 사람들은 일단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원래 이 우파 정당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지만 나중엔 좌파 정당으로 가서 그 이후에는 좀 그 노선이 좀 왔다 갔다 했지만 과거에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죠. 어쨌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그 다음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핵심이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 주목을 합니다. 누구냐? 고건 전 국무총리가 여기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에. 고건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했었죠. 그때 이 고건 국무총리가 노무현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고 한덕수
대행이 그때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전북 출신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 사람은 했었고 한 사람은 하고 있죠. 노무현 때 권한 대행이 고건이었습니다. 또 하나 공통점. 고건은 그 이후에 노무현을 이어갈 대선 주자로 확 발돋움을 했습니다. 발돋움을 했는데 지지율도 상당히 나왔었는데 본인이 주저주저 하면서 결국은 정치에 들어가지 않았죠. 대선 과제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한독수 대행에 대해서도 결국은 포기할 것이다. 좌파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좀 한독수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죠. 고건과도 다르고 반기문과도 다르다. 국무총리를 두 번이나 한 상황이고 청와대 근무 경력도 많이 있고 실제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막 맞받아쳐서 싸우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 자, 그리고 고건 그 총리가 이쪽으로 후보 초대위에 가서 나중에 한독수 대행과 또 교감을 나누게 되면은 충분히 본인이 대선을 포기했던 그런 경험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자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대위가 내일 뜨는데 또 이 외에 또 다른 인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령 황우여 지금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도 향후에 일정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늘 데일리안이 그런 기사를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황우여뿐만이 아니고 여러 명의 정치 원로들이 왜 그렇게 한독수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재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에 일부에서는 국민의힘 경선이 지금 한창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한독수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말씀을 하시지만 일단 가용한 모든 인력이 다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죄송합니다. 한독수 대행이 이 무소속 출마해서 입지를 굳혀놓고 한독수 대행 그러니까 각자 따로 가는 거죠. 처음에는 각자 도착하는 거죠. 한독수 대행이 입지를 굳혀놓고 이런 추대위 하면 사람들도 많이 이제 모이게 되죠. 많이 모이면은 그것을 하나의 큰 자산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경선은 경선대로 치러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누가 올라오든 간에 그 후보가 단일화해서 여론조사를 할 텐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할 텐데 한독수 그 대행을 제압할 만한 그런 인기를 그때까지 지지율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다면은 그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 후보가 이재명을 끌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독수가 가지고 있던 쌓아뒀던 자산은 거기다 몽땅 투입을 하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총력을 다 해야지 지금 이재명을 꺾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어서 개인이 갖는 어떤 좀 불리익 같은 거 뭐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뭐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다 그렇죠. 이거 나는 지금 여론조사 지금 하고 2차, 3차 경선 막 하고 하는데 왜 한독수는 올라가 있느냐. 뭐 그런 불만이 충분히 가질 수가 있지만 지금은 초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감소를 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잠시 후에 소개드리고 이거 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국민추대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립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구체화시켰다. 그리고 호남을 중심으로 한 추대위도 빠르면 며칠 내로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이 구체적인 그 기사 내용들도 있습니다. 시사 오늘이 단독으로 취재한 데 따르면은 고 박철웅 조선대학교 설립자 장남이자 무등일보 회장을 지냈던 박성섭 자양재단 이사장이 이끄는 호남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추대위가 며칠 내로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도 참여정부 시절 호남 대망론을 이끌었던 고건 전 국무총리 측과 여기도 고건 총리 이름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네요. 중도 우파로 분류되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 개파도 힘을 보탤 것으로 알려진다. 충남 지역 정치권에서도 고 유진산 시민당 총재의 아들이죠. 5선을 지낸 유한열 전 한나라당 상임 고문
충남 향후 중앙회장도 지냈죠. 유한열 고문도 한독수 추대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기사들도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독수 대망론이 불을 지피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그 추대위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가 발끈했습니다. 오늘 그 제임스 김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이라고 있죠. 그 회장 겸 대표이사와의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독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움직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을 회방놓으려고 하는 거다. 이 추대위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회방놓으려고 하는 거다. 지금 핵심 멤버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고건 전 총리, 이낙연 새미래 민주당 상임고문이 모두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다. 그래서 이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 인사들은 전부 민주당인데 이재명하고 단일화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재명하고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꼬듯이 이야기를 했죠. 우리 당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재명하고 단일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을 회방놓으려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이낙연 이야기는 그 아마 제3지대에서 이낙연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가능성, 이것 때문에 이낙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이낙연이 뭐 추대위에 뭐 가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자, 홍준표 후보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전부 다 민주당 출신들인데 어떻게 믿느냐. 과거에도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아니냐. 손학규, 가령 손학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이 사람들도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나라가 절단난다 이런 것을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한 명이라도 과거에 정치적으로 비중이 있었던 인물들이니까 한 명이라도 같이 하는 것이 이재명 집권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큰 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